27세 떡 명장 최대한. 떡집 셋째 아들인 그는 부모님 속개나 썩이는 문제아였습니다. 10대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물으면은 저는 싸움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만 싸워라 해도 그치지 않고 맨날 싸웠으니까. 아버님이 꿈이 없으면은 차라리 떡집을 이어받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떡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중학생인 그에게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막 롤에 손톱도 갈려 나오고 하루에 막 2~3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빠지면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때부터 떡집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떡과 인연을 맺은 지 12년. 본격적으로 열정을 담아 떡을 만들기 시작한 그는 25세 떡 명장이 되었습니다. 떡 때문에 정말 고생해서 철도 들었고 책임감도 배우고 정말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떡이란 게. 떡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은 최대한 씨를 소개합니다. 체격도 좋으시고 또 벌써 명장 소리 들으시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입고 나오신 옷이 작업할 때, 떡 만들 때 입는 옷이세요? 그 작업할 때 입는 옷인데요. 네. 원래 이제 머리에 두건이나 모자를 써야 되는데 네. 오늘 제가 방송을 나온다고 해서 네. 좀 멋을 좀 내보려고. 그러니까 두건 썼을 때보다, 이거 모자 썼을 때보다 그냥 내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그럼요. 남자들은 자신- 헤어스타일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힘 좀 줬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최대한 씨가 강연하실 주제가 참 재밌어요. 이게 웬 떡? 네, 이게 무슨 오늘 얘기예요? 흔히 네. 갑자기 좋은 일 생기면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웬 떡이야라고 웬 말을 떡이야. 하잖아요. 네. 제 인생에서 떡이 저한테 이게 웬 떡이야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야, 얼마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오늘 강연 주제가 이게 웬 떡일까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입니다. 올해 저의 나이는 27살입니다. 왜 그러시나요? 저는 떡을 한 지 벌써 13년이나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떡을 시작했거든요. 제 친구들은 떡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은 새벽에 책상에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저는 쌀가루를 빻았고 또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는 가래떡을 볶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떡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 이게 웬 떡이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아에서 떡 명장으로 변신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학창시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4형제 중 셋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학도 오게 됐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저를 뚱뚱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몸이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몸입니다.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자며 줄넘기로 맞아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에 있는 눈물자국을 보시고 아버지가 이게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와 달리 저를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너무 심하게 맞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또 친구 한 명이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때리는 겁니다. 저는 어제 아버님한테 맞은 게 너무 무서워 그 친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근데 정말 친구를 그냥 살짝 때렸거든요. 툭 쳤는데 그냥 정말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나도 정말 싸움의 소질이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중학교로 올라온 후부터는 정말 싸움도 잦아지고 반항심도 많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교무실에서 학생부 선생님이 부르시길래 올라갔더니 그 학생부 선생님이 혼을 내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럼 퇴학시키세요 라고 말을 하고 멋있게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가려니 자존심도 상하고 일단 집으로 왔는데 저희 착한 어머니께서 겨우 수습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우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너의 장래희망이 뭐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조폭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 해봐라 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멋있으시죠? 저는 인정해 주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새벽 2시부터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 시간에 일어나려니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깨우는데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무시를 해버렸는데 아버지는 30분 동안 화를 내시다가 가게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혼나자 라는 생각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엄청 혼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려서 뭘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쌀을 빠라면 빠고 쌀을 풀하면 푸고 쌀을 달라고 하면 다는 그런 아버지의 보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그 일을 하기도 싫었지만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힘들어지실 게 눈에 보여 저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전역하고 나서입니다. 전역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새벽에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든 나머지 아버지와 말다툼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친구들과 나가 술을 먹고 있는데 큰형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형한테 나 가출할 거야. 나 이제 절대 찾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집으로 와서 짐을 싸는 도중 잠깐만 잘까라는 생각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저는 나가서 쌀을 빻고 또 반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습니다. 나오셔서 야, 쌀 몇 킬로 달어. 이거 해. 라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목표를 하나 잡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자. 정말 아버지처럼 될 때까지 떡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떡 일을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욱 떡 일을 매진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더욱더 심하게 잡으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 설날에는 일주일에 총 합쳐서 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창 바쁠 때라 이틀 밤을 꼬박 새고 가래떡을 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너무 푼 나머지 마지막 쌀 한 톨을 넣다가 손을 넣어버렸습니다. 아프겠죠? 아팠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꺼냈는데 손톱이 일단 갈려 나온 상태였고 손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너무 많이 나길래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시더니 저를 화장실을 데리고 가 그 아픈 손을 물로 씻겨냈습니다. 저는 그때 아파서 온 게 아니라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절대 아파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병원에 가서 바로 봉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되게 편한 겁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일을 안 시키겠지. 난 다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정말 꿀 같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는 어김없이 저를 깨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일단 가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대안아 쌀퍼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잠이 덜 깨셨나? 아버지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에 그냥 멍하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시더니 제 손에 씌워주시고 고무밴드로 정성스럽게 제 손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하려니까 되더라고요. 그때 사람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손이 뿌려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도 일을 했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손가락이 다 뼈가 으스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빚도 많은 상태였고 아버지가 없으면 생계 유지할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는 일을 놓칠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참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려고 입원을 하셨는데 그날 새벽에 병원복을 입고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실로 향하셨는데 수술실에서 나오시자마자 마취도 덜 깬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 퇴원시켜주세요. 저 집에 빨리 가봐야 돼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그런 아픔에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손님이 주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거라고. 절대 그 신뢰를 저버려서 안 된다고. 아버지가 살아본 세상은 너무 냉정하고 무섭다고 저에게 항상 기가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떡이 이제는 떡은 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니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떡 하는 것도 재밌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맛있어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떡을 만들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형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전국 떡 명장 대회에 경험삼아 나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회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그 대회는 블라인드 대회입니다. 그날 가서 재료를 확인하고 주제에 맞게끔 떡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개발한 단호박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에 단호박이 나온 겁니다. 우리 좀 좋은 남자죠? 그래서 저는 그 단호박 떡으로 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할 때쯤 저는 전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이 들어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형이 시상식에 가자고 저를 깨우는 겁니다.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가서 뭐해? 어제 상도 못 할 건데 라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중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명장 대상이 누군지나 봐야겠다는 생각에 시상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역시 제 이름 불리지 않았습니다. 큰형과 어머니가 저를 위로하던 중 그때 명장 대상이 발표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지금 박수 쳐주시면 안 되는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저는 저와 또 다른 같은 이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길래 난가 보다 생각하고 그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상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엉엉 우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떡을 하셨는데 그 기술이 만인에게 인정받은 기분 때문에도 또 항상 사고만 치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상을 받아서 정말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대회에서
명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했지만 아직 저도 명장이라는 이름을 얻기에는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끄럽지 않은 명장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떡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2년 전 제가 떡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딘가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며 철없는 청춘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정말 마지못해 시작한 떡이었지만 이제 떡은 제 인생을 잡아주고 제 인생의 길을 열어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소중한 존재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씨가 명장이 됐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일 기뻐하셨을 분이 역시 아버지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대한 씨의 아버님과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아들이 명장이 딱 됐다. 그때 그 발표가 되고 그 소식 듣고 그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아무 생각 없이 눈물만 많이 흘렸죠. 눈물이 먼저 이렇게. 예. 네. 그런데 워낙 이제 매사에 좀 엄격하시고 일도 그냥 참 칭찬에도 좀 인색하시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그 아버님으로서 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얘기 네. 꼭 하고 싶었는데 진짜 아직까지 못했던 얘기가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한아, 하여튼 아버지가 전에는 너한테 좀 이렇게 강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많이 했던 거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지금부터는 칭찬 많이 해주면서 살게.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아이고, 제가 보니까 아버님하고 우리 대한 씨하고 그러니까 부자간에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지만 다른 어느 부자보다도 정이 더 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아버님한테 얘기하니까 속이 편하시죠? 예, 지금 너무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까 얘기 중에 싸움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싸움한 얼굴보다는 오히려 귀여운 얼굴이에요. 예,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 씨, 명장 대한 씨의 얘기를 듣고 강연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100분의 공감 의견단 버튼 손에 드시고요.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떡의 명장 최대한 씨 오늘 강연 이게 웬 떡? 자, 공감 온도를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해봐요. 웃는 얼굴이 얼마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자, 몇 도? 94도가 나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